보세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놓고 딱 보고서 건, 태, 화 아니 건이랄라 천 그러면 이제 괴명만 가지고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하고 그냥 보고 이제 괴상으로도 이거는 하늘, 천, 그죠? 연못, 택, 불, 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레, 뢰, 그죠? 그 다음에 바람풍, 바람 우리말로도 해주세요. 바람풍, 그 다음에 물수, 그 다음에 매산, 매산이 그죠? 매산이죠. 매산, 그 다음에 땅지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주요 괴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건 하나를 딱 두면은 이걸 이끌어 가지고 쭉쭉 펼 줄 알아야죠. 사람이라면 아까 쭉쭉 펴야 되죠. 그래서 이끌어서 인신할 줄 알아요. 인이신지라고 해서 공자가 표현했죠. 일단 대강의 자연적인 거를 놔두고 그럼 만약에 이걸 사람한테 표현한다 그러면은 자 사람한테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늘이 아까 뭐라고 하늘이 아버지라 하면은 그죠? 하늘이 아버지라 그러면은 부라 그러면 땅은 뭐가 되겠어요? 땅은 어머니가 될 겁니다. 땅은 어머니.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설계전에서 나오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 한 번 만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겠죠. 그럼 여기가 자 여기를 만나면은 자 먼저 여기 양 하나를 만나면은 여기서 어머니에서 아들 하나 요렇게 아들은 저쪽으로 가자. 아들 하나 요렇게 나오겠죠. 양 하나 하늘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 가지고 아들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면 뭐가 돼요? 누구예요? 하늘을 받아들여서 딸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중간으로 양 하나가 나올 것이고 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순서대로. 항상 아래가 가장 기준이에요. 가장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음이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라 그러면 그 괴 속에 보면 삼획이죠. 삼획에서 힘을 받는 게 혼자가 힘을 받을까요? 둘이 있는 게 힘을 받을까요? 우리가 보면 둘이 있으면 힘쓸 것 같죠. 둘이 근데 둘은 뭐예요? 똑같으니까 경쟁 관계죠. 남자는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 좋아하죠. 여자는 누구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이거 좋아한다는 음양 관계가 음양이 짝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끼리끼리 똑같은 거 있으면 이거 뭐 하면 교란책 쓰면 되죠. 교란책 쓰면 이겨요. 그러니까 잘 꼬셔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소수라고 불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운동 측면에서 이 사회 권력은 남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항상 권력 관계에서 여자들 몇 프로 할당제 달라 그래요? 30% 할당제죠. 30% 할당제. 그 30% 할당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요. 주역의 지택님괴입니다. 19번째 괴가 되는데요. 자, 여기 되면 이거 100%가 6개죠. 그러면 이 두 개면 이게 33.3%죠. 33.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지택님이라고 하는데 요 점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꼬셔가지고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여기 꼬시고 여기서 첫 번째 세 개 꼬시면 잡아먹을 수 있죠. 나머지 장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가 힘을 발휘하려면은 적어도 국가 권력의 요거 30%죠. 3분의 1만 보장해주면 그 다음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하나가 33%죠. 33%니까 얘가 누구만 자기 짝만 하나 잘 꼬시면 나머지는 무너뜨리기 쉬워요.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만 끌어들이면 돼요. 더군다나 음양 관계잖아요. 그죠? 딱 끌어들이면 나머지 하나는 쉽습니다. 그래서 3개 있는 가운데 누가 힘을 발휘하느냐? 하나 있는 게 양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양 하나가 이건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얘는 장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나왔죠. 얘는 중남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소남이 이렇게 됩니다. 소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당연히 여자니까 장여가 되겠죠.
장녀, 중녀, 소녀가 됩니다. 자, 그럼 수로 표현해 봅시다. 태양수가 되죠. 태양수는 삼천양지법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소성계는 하나로 이렇게 볼 때 이거 하나는 3이죠. 왜 3이에요? 왜 3이냐 그랬더니 얘는 2개가 되고 얘는 가운데 비해서 3배니까 이건 말이 안 통하죠.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늘이죠. 뭐라 그랬어요? 저는 지방입니다. 이거 수학이고 천문학이에요. 수학이고 천문학 관점이니까 그래 하늘은 둥글다 그러면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천일지 그러면서 홀수가 되죠. 가장 기본 수가 뭐예요? 1이죠. 그리고 모든 수는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가 있고 나누어지지 않는 수가 있죠.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뭐라 그래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뉘어져요. 바탕수로 했죠. 소수라 그러죠. 수학에서도 이게 한자 몰라서 수학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자, 소수가 되고 소수는 점점 있는 게 소수죠. 이건 소수죠.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수는 다 1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럼 땅도 나도 1이 있는데 사람인 삶도 나도 1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기본 지름으로가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둘레는 얼마가 돼요? 파이 3.14. 소수점은 저기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백성들은 그냥 정수만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 3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3인데 하늘은 모든데 다 시비하죠. 내가 아침에 눈 뜨는데도 시비하고 어두워지면 당연히 졸리기도 하고 만물을 싹 틔우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은 전부 다 시비해요. 그래서 3은 3이 돼 참여한다. 그래서 하늘은 참여한다 이렇게 써놓고 하늘은 기본적으로 셋을 기본으로 한다 해서 3천이 됩니다. 땅은 천원 지방이 되니까 네모로 일단 표현되죠. 수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얘는 자 지름이 1이 되면 둘레가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런데 4는 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죠.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땅은 어떻게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공자가 이거 표현 다 하신 말씀이에요. 삼천양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삼천양지. 하늘은 그래서 둘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뭐예요?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거처하며 그 다음에 의어인 인에 의지하여서 놀 땐 어디서 놀아라? 예에서 놀아라. 유어 예 그랬습니다. 그때 예라고 할 때 예에 보면은 육예가 있죠. 예, 악. 그때 얘는 예. 이거 한번 공부했나요? 예, 악. 그 다음에 사. 말모러자. 그 다음에 수 그랬습니다. 군자는 뭐도 알아야 돼요? 수학도 알아야 돼요. 수. 가장 기본이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천원지방의 삼천양지법.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수는 자 국가를 다스리려면 세금 계산법도 있죠. 그 다음에 땅 분할해줘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도량형 관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 바로 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자가 수 이렇게 표현했고 나중에 계사전에 보면 천일지, 천삼지사에서 노양책수 나오고 단기 만물지수 11,520이라 그래서 만물 숫자까지 다 표현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의 주역은 바로 뭐냐면 수의 이치라 그랬죠. 상이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아까 수가 있죠. 그래서 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다? 이치가 있다. 그래서 상수 이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숫자가 요거는 기본적인 한 개는 3이 되니까 하나 둘 세 개면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모는 6이 되죠. 둘이니까 그죠? 6이 되죠. 그래서 구륙지학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양과 음을 대표해서 장남, 남자께는 여기는 뭐예요? 장남, 중남, 소너. 3, 둘이니까 얼마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예요? 7. 여기도 7이죠. 그래서 소양수는 얼마가 되냐? 7입니다. 이걸 남자니까 양이니까 아버지는 어른이고 얘들은 아이들이니까 소양수. 그죠? 소양수 7이라 이렇게 표현해. 7.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노양수 9.
소양수 7. 그 다음에 어머니는 보세요. 어머니는 자 6이죠. 그럼 노음수 6이죠. 그 다음에 요 뭐예요? 소음수. 소음수는 어떻게 되나요? 소음수. 소음수는 8이죠. 332이니까 다 332, 332. 그래서 노음수는 8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수는 역시 짝수죠. 양수는 홀수가 되죠. 그래서 양은 홀이요, 음은 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노양수, 실질적으로는 어른수를 쓰죠. 그래서 주역에서 양보를 표현할 때는 9, 음보를 표현할 때는 6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 그리고 늙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변해요. 변해서 양이 변하면 뭐가 되겠어요? 음이 되고, 음이 변하면은 양이 되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늙어지면은 남자들은 점점 무슨 화가 되죠? 여성화. 여자들은 점점 뭐가 돼요? 남성화. 호르몬 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변환되잖아요. 그죠? 딱 그 위치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점찍거나 뭐 할 때 보면은 양이 변해서 음이 되고 하는, 그죠? 그래서 9가 변해서 8이 되고, 뭐예요? 6이 변해서 7이 되고 하는 위치가 두루두루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 표현하지만 아버지, 그 다음에 소녀, 그 다음에 중녀, 장남, 뭐예요? 장녀, 그 다음에 중남, 소남, 어머니.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설계전에 보면 공자가 두루두루 다 비유를 했습니다. 하늘이다 그러면 또 말도 되죠. 짐승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연못이라 그러면 뭐가 되나요? 연못은 양이죠. 양이 자 요렇게 하얀색에다가 서방태가 되니까 하얀색에다가 양의 모습을 표현했죠. 양을 바다로도 표현하죠. 바다. 왜냐면 양들은 떼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언덕 넘어서 이렇게 하얀 것들이 오는 거 보면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출렁출렁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다 양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바다에 양이 있는 게 아니죠. 다 그 이치, 그저 상을 보고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양이 되고 붉게는 세 종류죠. 세 종류는 여기 다 들어갑니다. 붉은 헐롤 나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밝은 새니까 그 화려한 그저 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는 땅속에서 꿈틀꿈틀이 되고 나중에 봄이 되거든요. 봄이 되니까 양기운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나오는 바로 용으로 표현하고, 그죠? 용. 그 다음에 바람인데, 바람은 아까 속으로 파고든다고 했죠. 자꾸 땅 파가지고 지렁이 파먹는 놈. 닭을 여기다 표현하는 것이고, 예. 풍기 있는 분들을 닭 먹으면 안 되죠. 저희 친정어머니 풍기가 있어가지고 닭,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드셔요. 다 이거 연결됩니다. 잘 보시면은. 그 다음에 물은 음물이죠. 어두운 것 같은데 굉장히 똘똘한 놈이죠. 밝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표현하는 돼지씨. 그 다음에 산은 딱 보면 또 집에 문이기도 하죠. 문은 딱 닫히고 열고 닫고 하는 거니까, 그죠? 다 그래서 문이고, 문을 지키는 게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개를 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이니까 땅 갈고 농사 짓는 소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뿐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로 표현하자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하늘이니까 머리가 둥글죠. 자, 그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기독교 얘기 좀 합시다. 하느님이 당신을 닮은 그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느님이 당신을 닮았다. 그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돼. 주역 방식으로 하면 딱 맞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그죠? 그래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신을 닮은 사람이죠. 둘이 기운이 연결되니까 목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예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죠? 그죠? 숨 기운이 있고. 이게 당신 닮은 모습이에요. 맞죠? 틀린가요? 주역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당신 닮은 모습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주역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디를 가보니 저기 요새는 좀 못하는데 천자문 대관 쓰고 이제 막 배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계속 틈난 대로 가다가 잘 가는 것 중에 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되고 하니까 몇 군데를 걸었거든요. 동네 저 중랑천. 근데 하수구 냄새가 나서 가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찾은 것이 광릉수목원이 1시간 반쯤, 1시간 40분 정도 되거든요. 광릉수목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천하대장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나무로도 만드는 게 있고 돌로도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기가 막힌 상이 하나가 있는데 자연석 비슷하게 약간 상박진 그 상인데요. 옆으로 이렇게 막 한쪽 눈은 딱 그죠. 달. 그 다음에 저건 해로에서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특히도 이 눈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혹시 광릉수목원 가시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는 길, 저 호수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요게 있는데 뭐 당연히 낭근석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요 모양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눈도 좌양우음에서 왼쪽은 해, 오른쪽은 달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마 이 조각하신 분이 주역 위치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됐나요? 이런 방식으로 쭉쭉 계속 갖다 붙여요. 그래서 주역에서 이제 우리가 대성계를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은 물론 개사전에 나오는 그 주역의 몇 개의 궤들을 빗대서 공자가 더 넓혀서 풀이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부 이 궤상의 근거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식물 이름을 붙이건 아니면은 또 뭐예요? 동물을 갖다 붙이건 사람의 이름을 붙이건 간에 바로 이 전부 다 궤상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궤상을 잘 익히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32쪽, 지금 공부했던 32쪽에 선천팔계 차소도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나오는 그 표입니다. 아, 표인데 이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다. 아직 후천팔계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궤상을 보면서 자 또 거기 보면은 하나 더 별칭이 있죠. 자 복희 궤서가 있고 궤상이 있고 문왕 궤서가 있고 별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이 궤의 모양을 따라서 표현했습니다. 세 개가 다 붙었죠. 그래서 건은 세 개가 다 이어졌다 해서 건 3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태는 위에가 끊어졌다. 이거 회절된 상이에요. 회절이라. 그래서 내용에 보면 나중에 그 본귀에 들어가서 보면은 회절되고 뭐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했을 때 여기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끊어졌다 해서 태상절. 맨 위에 있는 상효가 끊어졌다 해서 태상절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불괴는 가운데가 끊어졌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가운데 그러면 허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가 비었다 그래서 이허중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께는 맨 밑에가 어떻게 돼요? 이어져 있죠. 그래서 뭐예요? 진하련 그죠? 아래가 이어졌다. 문장 공부이면서 궤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 자꾸 익히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문장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께는 뭐예요? 손은 아래가 끊어졌다. 그래서 손하절. 그 다음에 감꾀죠. 감꾀는 가운데가 이어져 있죠. 특색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감중련. 그 다음에 간꾀는 뭐예요? 맨 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간상련.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곤삼절. 다 끊어졌다 해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그 팔괘의 바로 별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서 공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표현하자면은 요것도 후천팔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후천팔계 공부하고 그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괴의 덕이라고 표현할 때 괴의 덕 가지고 표현할까요? 괴의 덕은 이것도 후천팔계하고도 연결되는데 어쨌든 하늘은 굳세니까 건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연목계는 기쁘죠? 자, 이 연목계를 가지고 우리 처음에 학위 시습지면 불력 열화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때 어느 분 설명드렸는데 주역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역의 학위 시습지면 불력 열화 할 때 열자에 보니까 이제 보니까 택계의 괴명이죠. 택계라고 하는 건 이것도 이제 정확히 더 설명하려면 후천팔계로 가면은 얘가 이것만 가지고도 되죠. 물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은택을 입는다 그랬죠. 다 은택을 입으면 뭐예요? 그저 좋죠. 그래서 좋으면은 우리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이거죠. 마음 심자 기쁠 열입니다. 너무 좋으면 마음에만 담고 있기가 어렵죠.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막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쁠 열자예요. 그죠? 그냥 말씀설도 되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입만 위에서 따곡따곡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입만 따블따블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말씀설, 그러니까 말씀언, 그죠? 말씀으로도 표현합니다. 입구로도 표현해요. 입으로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그럴 때는 말씀설도 되지만은, 그래서 뭐 너무 좋으면은, 기쁠 열이죠. 기뻐서 떠들어대는 거.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만 공부하기 힘들죠. 야, 너도 좀 같이 가자. 저 지금 공부하면 너 앞으로 인생이 핀된다. 앞으로 노후에 그저 평생토록 그저 다른 거 근심 걱정 없이 돈 조금 얻고 가나다에서 행복하게 산대더라. 그럼 좋겠죠. 그 꼬시는 거죠. 꼬시는 게 바로 뭐예요? 달래는 거, 유세하는 거죠. 달래 실제 선거 때마다 뭐 준다, 뭐 준다 얼마나 유권자들 꼬십니까, 그죠? 그래서 유세한다라고 할 때 그때 세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역에서 하나 또 나옵니다. 좋아서 떠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이게 길어지면 뭐가 돼요? 상대방 흠집까지도 그죠? 근데 말이야 그게 누군 선생은 뭐 어쩌고 이거 이제 안 좋은 얘기까지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어떻게 돼? 그 사람 완전 인격 다 벗기죠? 벗길 탈자로도 쓰입니다. 부부가 싸우다가 있죠. 바퀴 너 어디가 그러면서 뭐예요? 자동차는 요새 펑크가 내지만 옛날에 수레바퀴 다 망가뜨린다라고 할 때 그 탈기폭이라 그래서 수레바퀴 다 망가뜨리는데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뿌리고 기쁘고 불은 밝은 거죠. 그래서 밝을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레께는 움직임이죠. 동이라 그랬나요? 움직이는 탑. 사람이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고 때로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쉴 때는 그쳐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개는 기본적으로 공손한 덕을 갖고 있죠. 두루두루 남들은 다 위에 있고 싶은데 내려와서 다 만물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바람은 공손하다 그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어두움 속에 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밝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실하기도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지극한 정성이 있다 그래서 정성성의 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죠? 특히 어머님들이 치성 드린다라고 그랬죠. 원래는 지극한 정성인데 본인이 지극히 정성인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할 때는 그때는 치성이죠. 치성 드릴 때 어떻게 되나요? 정화수 떠놓죠. 북방수예요. 북방감수가 되고 북방감수를 뭐라냐 했고요. 북방은 아까 천자문 여기서 천자문 공부했을 때 북방은 검은 북방현이죠. 그래서 북방에 그 있는 밤에 자수 그죠? 자수죠. 한밤중에 자수를 뜨는 겁니다. 우물물로 표현하면 가운데 물이 되고 강물로 표현하면 지극히 고요할 때 저 가운데 속에서 딱 떠오르는 물. 그게 원래 정화수로 쓰는 거예요. 정화수는 치성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중용에 보면 그래서 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다가 정성성을 성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이라는 거는 후중하게 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한 선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이라 그러면 아까 여기는 명이죠. 중용에 보면 그래서 성명의 이치로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은 뭐예요?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지성 감천은 후대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성 뭐예요? 지성 여신이라네.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 이게 이제 정통의 그 해석이 되고 정통의 문헌에 나오는 것이고 그 서경에서도 나오고 그 순임금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이 신처럼 신과 같다 해서 감신 신을